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참선 이런 데서는 반개를 하라고 가르치죠. 슬쩍 이제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고 슬쩍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짝 뜨고 있는 거죠. 실눈 정도 뜨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호흡 명상,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눈을 감는 게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눈을 감으면은 좀 졸리거나, 혼침이 오거나, 그것 때문에 보통, 눈 감으면 혼침 오고 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는 게 낫다. 눈을 약간 반개를 하는 게 낫다는 근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개를 하더라도 몰입을 하면 눈앞에 게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안 보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몰입돼야지 안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반개를 하면 시각적 대상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반개를 하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시각적 대상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단이 조금 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깊이 들어가기에 조금 힘들어요, 이제 경험적으로는. 깊이 들어가기에는 눈을 감는 게, 명상에 깊이 들어가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는 보통 눈을 뜨고 하던 그러니까 반개를 하고서 명상을 하던 사람이 눈을 감으면 좀 졸리거든요. 졸립니다, 보통 이제.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눈을 감을 땐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반사적으로 본인이 명상을 할 때도 이제 뜨고 하다가 감고 하면은 조금 반사적으로 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익숙해지면 사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명상 모드를 접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눈을 감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경계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훨씬 더 차단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가 비슷해요. 우리가 서서도 할 수 있고, 무제 앉아서 할 수 있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신경이 안 쓰이는 자세거든요. 자극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 자선 자세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눈을 감는 것도 시각적인 경계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익숙해지면은. 근데 반개를 하면은 아주 깊이 들어가기 좀 쉽지 않아요. 전통적인 또 수행법들 자체가 원래 화두나 연불이나 조금 연불이 좀 다르지만은 그런 수행들이 보통은 산매도 아주 깊이 들어간 산매는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특성이 뭐냐면은, 그런 수행들은, 연속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어묵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해서 연속성을 강조하거든요. 연속성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주 깊은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원래 초기불교에서 산매는 깊이입니다, 깊이. 물론 연속적으로 어떤 깨어있음, 알아차림이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예를 들면 선정이라고 하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24시간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고, 아라한들도 똑같습니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수행에 있어서, 이제, 삼매랄까,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반개란 걸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참선에서. 근데 초기불교 수행에서는 눈을 감는 게 깊이 들어가기 좋습니다. 눈을 내가 반개를 하고서는 아주 깊이 들어가기 힘들고, 결국은 깊이 들어가려면 눈을 감는 거하고 똑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명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려면은, 반개를 하더라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지. 그래야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 반개한 상태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봐도 본다는 생각 없이 그저 비추는 것과 아니죠. 그것도 생각이 없어야죠. 그냥 비추는 것도 없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뭐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호흡 명상을 하면 나중에는 조금 진행이 되면 호흡 전체가 아래에 닿지다 보면은 몸이 사라지거든, 완벽하게. 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호흡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뭐 보이고 이런 것들 또는 이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내 마음이 뭐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도 없이 호흡만이 남는 거예요. 근데 반개를 하고서는 그게 안 되죠. 반개를 하고서 눈에 보이고 있다면은 그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졸릴 때 이럴 때야 뭐 눈을 좀 뜨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상이 좀 깊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산매에 들 수 있지만 그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게 걷기 명상을 통해서 하는 생긴 산매가 힘은 있지만은 그 자체 그 할 때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걷고 있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사라지거든요. 걷기 명상할 때도 몸이 사라지면은 몸이 사라지지만 그것도 안 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이 땅에 닿는 부분이랄까 또는 뭐 내가 계속 어쨌든 간에 의식이 조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머리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라지지 않게 되거든요. 100m를 간다 치면 그 순간에도 10m, 20m, 50m까지는 했다는 생각도 없고 떠오르지 않는 때가 있는데 중간중간 혹시라도 걸었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100m 중에서도 한 1, 2m 내지는 뭐 잠깐은 걸었다는 느낌이 있으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걷기는 일단 걷고 있잖아요. 예. 걷고 사실은 아주 깊이 있으면 걸을 수가 없거든요.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눈을 감고 끝까지 연산을 하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수면 그게 이제 눈을 감으니까 아침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도 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저는 습관이 안 됐는데 반개로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반개도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할 때에 이 상들이 움직임이 있고 그 상이 자꾸 이렇게 상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이 이어져서 보여지기 힘들었는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마치 거울을 갖다 대는 것처럼 상이 있을 때 내가 본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눈을 뜨고 창으로서 그저 비추니까 의식이 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는데 그 수행의 효과는 있죠. 근데 그 제가 얘기하는 그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은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려지는 호흡만이 남는 것, 몸이 사라지고 그건 안 되죠. 눈을 뜨면 기본적으로 비추더라도 이거 자체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그러니까 호흡만 전체가 알아차려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단순화가 안 되는 거죠. 좀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인 경계가 하다 보면 반개를 하면 최소화가 되긴 하는데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수행이 이어지지만 그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깊이 들어가면은 뭐 비추거나 이런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 본다거나 그런 몸에 대한 인식이라고. 예. 그 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반기라기보다도 내가 반기를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내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호흡부터 잊어지고 몸을 잊어지고 내가 그저 아련하게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그냥 문득 알 뿐이지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상당히 한순간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뭐 그런 것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몸도 잊어지는 상태고 본다는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몰입된 상태인데 그래도 그게 눈을 뜨면서 생기는 그 뭐랄까 눈을 약간 반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눈을 감았을 때,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인 경계가 어쨌든 간 조금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기 그런 생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반개를 한 거하고 눈을 감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경계가 최소화가 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어도 몰입이 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적으로 그렇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어떤 화두랄까 이런 수행들 있잖아요. 이런 수행들이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개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반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수행 속성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반개가 더 적합할 수도 있고. 근데 초기불교 이런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익숙해져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반개를 하고 해보는 거하고 나중에 익숙해져서 눈을 감고서 해보면은 눈을 감게 돼요. 비교가 돼서.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더 이상 이것도 되죠.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죠. 호흡 명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눈을 뜨고 반개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계를 알거든요. 본인이 해보면. 한계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거기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딱 눈을 감으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반개를 함에 의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남방 쪽에서 이런 테라바다 쪽에서 뭐 다양한 방법들 아나파나사티를 하지만은 공통적인 점 눈을 감거든요. 그게 되게 좀 차이에요. 북방불교 이쪽하고 이쪽 남방의 어떤 테라바다 쪽 명상, 특히 호흡 명상하는 쪽에서는 뭐 가르치는 건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다 눈을 감거든요. 북방불교 가르치면서 눈 감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굉장히 경계하고 또 그 위험하다고 하고 혼침에 빠진다.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접하는 게 이런 쪽이니까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위에 도반들도 이제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눈을 감고서 그렇게 명상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저도 이제 안 해볼 때는 모르죠. 해보니까, 이게 눈을 감는 게, 말씀하신 대로 눈을 감기 때문에 특히나 처음에는 혼침이랄까 이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잠이 와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감고 하는 이런 상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는데, 근데 그것도 일종의 통과이래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눈을 감는 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은, 근데 처음에 그걸 좀 참아야 돼요. 처음에 좀 졸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좀 졸리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좀,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눈을 감고서 좀 더 몰입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이제 이렇게 말이 많은 게 부처님 경전에서 눈을 감아라 떠라 이 얘기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경전은 그 얘기였거든요. 눈 감아라 떠라 이 얘기가 없어요. 해가지고 각자의 해석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눈 감죠. 이제 남방 쪽에서는 마담브람스뿐만 아니라 다 감습니다. 다 감습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감죠. 이제. 북방선에서는 이제 도사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속성, 그 의정에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인주자와 이제 어묵동정, 잠자는 순간에서 그대로 특히나 강조한 사람이 성철스님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장난도 똑같나 이런 말을 하고 근데 그 여정이 늘 유지가 되니까 경상김씨도 이래가지고 그 일정한 상태의 산매에 들어서 근데 이게 산매 개념이 달라요. 산매 개념이 초기 경전, 부처님이 원래 경전에서 얘기하는 산매는 우리가 팔정도 얘기해서는 정정이거든요. 근데 보통 뭐 팔정도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뭐 조사 스님들도. 근데 보통 팔정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 산매를 예를 들면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산매, 그것도 산매죠. 어쨌든 간에 아주 몰입된 상태고 집중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팔정도에서 정정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정이 아니에요. 팔정도에서 얘기할 때. 정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선, 2선, 3선, 4선을 정정이라고 해요. 그거는 경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걸으면서도 내가 의정이 계속 이어지고 밥 먹으면서 꿈에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제 높은 경지고 어떤 굉장히 몰입된 경지지만은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선정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뭐 초선, 2선, 3선, 4선 했잖아요. 뭐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경험한 초선이라 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정은 선정되기 전부터 벌써 몸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사라지거든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은 아주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서고 완전한 마음의 영역, 제 육식이죠. 그것만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걷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몰입하는 상태는 그냥 우리 초기 불교에서 그냥 사티 마음 챙김이 유지된다 이 정도만 보는 거지 그것을 선정이라고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에 대한 개념이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서 원래 의미하고는 다르게 쓰인 거죠. 그거는 뭐랄까 이제 단어는 산매니 선정이니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되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이 좀 이게 바뀐 거죠. 이게. 독특한 그런 개념들 자체가 뭐냐면 행주자화일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했죠. 행주자화일료, 묵동정일료, 몽중일료, 승면일료 그게 이제 뭐 진짜 어려운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들 개념들 자체가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친 경전은 없어요. 그것을 중시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마음 챙김을 중시하고 이러면서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은 있지만은 선정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런 알아차림, 또 마음 챙김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러면서 닦으면서 결국은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 24시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정 상태에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그 삼명이 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누진통,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을 얻기 전에 부처님 초선에서 3선 4선에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탐진치가 가라앉아요. 뿌리 뽑힌 건 아닌데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일시적으로 깨달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 뿌리 뽑힌 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 신통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바람일에 따라서 또는 내가 번뇌의 소멸로 돌려서 내가 번뇌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현상이 들어왔다 나와서 그렇게 마음이 번뇌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은 완전히 눌려버리는 상태가 됐을 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정 상태를 계속 24시간 유지해서 그 다음에 24시간 확 이제 원을 이루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빵 터진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행의 과정이랄까 이런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단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궤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원래 수행 이래 됐는지 알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 초기 불교 쪽 이쪽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히나 성철 스님 영향으로
이런 믿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얘기가 없어요. 경전에. 경전에 없고 선정이라는 것도 다른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말까 이제 그냥 일반 전통적인 참선을 하시는 분들은 초기 경전을 읽어도 이해를 일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식대로 이해하니까. 이게 뭐 선정인데 이건 선정이면 내가 하고 있는 거래. 어묵동정일려 몽중일려 이게 행주사화일려 이게 그래 이게 이거구나 이래 보면서 끼워 맞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옛날에 많이 끼워 맞췄거든요. 끼워 맞추니까 대충 뭐 말은 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결과가 좀 다릅니다. 진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성경 거기서도 부처님만이 무진통을 얻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무진통은 아라한은 다 얻는 거야. 무진통까지 다 했다면 부처의 완벽한. 아니 그게 아니 무진통을 하면 아라한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는 아라한이나 그 부처님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근데 보통 이것들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개념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 이제 그냥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이제 정보의 근거에서 얻어진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불교계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가 역사가 한 25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 내려오면서 그게 인도에서도 많이 변했고 또 중앙아시아에 넘어서 변했고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 영향을 받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식으로 좀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은 원래의 의미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퇴색하거나 변질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불교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불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지식이 짬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불교라는 게 말이 불교지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리고 이제 성성스키가 다른 불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성성스키가 다른 건 다르게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뭐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시아문 시작하니까 다 부처님 말씀이시 하면서 이제 앞뒤를 대충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일어난 교상판석 있잖아요. 뭐 개시오 이렇게 화명 먼저 설하시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부재에서 생긴 어떻게 무지에서 생긴 그런 어떤 잘못된 경전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그냥 이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야 이제 너무 이제 정보가 투명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야 이제 잘못됐고 당시에 여러 불교들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보가 부재해서 그런 이제 오류를 범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는 것 자체가 좀 요즘은 그 불교가 형성된 시기랄까 그 역사성을 좀 알아야지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온갖 게 다 불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갈피를 잡기 힘들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